연차 내고 월차 내고 현장으로 뛰어나가신 분들도 저기가 어떻게 되느냐, 저기 분위기를 좀 보고 판단해야지. 제가 볼 때 토어제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작년 9월에 일어났던 일이 벌써 당겨서, 다만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수혜를 받을 것은 구축이라고 봅니다. 점차 적응해가는 힘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다시 재지정된 첫날입니다. 주말까지 굉장히 많은 거래들이 잠실권 그리고 강남에서 이루어졌었던 것이 확인이 되고요. 이러한 어떤 갭 투자가 가능해지는 마지막 시점에 매도자분들도 급하신 분들이 있었고, 또 매수자분들도 갭으로 살 수 있는 얼마 안 남은 기회여서 이제 서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임이 나왔던 게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들 좀 잠깐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풍선 효과 어디로 흘러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지는 규제까지 있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볼까 좀 가볍게 진단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토어제 재지정 발표 이후 분위기,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미 토어제이었던 지역들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왠지 반사이익을 받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압구정이라든가, 그리고 잠실에서도 뭐 잠실주공 5단지라든가, 거기 더해서 이제 목동 이런 지역들 있죠. 목동, 그리고 여의도, 이런 곳들은 뭐 기존에도 규제가 있었던 지역이었고, 사실은 뭐 재지정이 된다고 해도 별로 목동이나 여의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만 계속 묶여 있는데 라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지정이 되면서 풍선 효과의 어떤 수혜지가 될 수 있는 곳들이 이런 지역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어쨌든 간에 기존 토지 지역은 뭐 이미 묶여 있으니 별로 큰 타격이 없죠. 강남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토지 해제 지역이 문제예요. 잠섬대청이라고 하는 해제 지역인데 다시 규제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규제가 다시 묶이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잠실권에서는 굉장히 좀 급하게 매물을 좀 가격을 낮춰서라도 거래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또 그 매도자들도 조금 급하신 분도 있었지만 매수자분들도 굉장히 급한 분들이 많았죠. 갭으로 살 수 있는 이제 며칠 안 남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평일에 이거 토지의 재지정 발표가 나자마자 연차 내고 월차 내고 현장으로 뛰어나가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빠르게 거래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약해진 분들의 매물을 잘 사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주말 사이에 일요일,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늦게까지 거래들이 막 나오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근데 특히나 잠실권에서 굉장히 좀 잠실과 이제 삼성동, 청담동 요 일대, 대치동 이런 지역들, 특히나 잠실이 좀 많이 매물이 나왔는데, 물론 아파트 개수가 많죠. 세대수가 워낙 많은 아파트들이다 보니까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왜 이쪽에서 특히 유독 그랬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토어제를 갖다가 한번 해제를 그리고 그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가격이 막 튀어 오르는 상황이었는데, 한 달 조금 지나서 다시 묶어버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충격이 좀 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 잠실에서 매도하시고 움직이시는 분들의 수요층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강남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실에 계신 분들은 잠실 거 팔고 강남 들어가려는 수요층이 대다수인데, 거기서 이제 매도가 안 됐을 때 무려 5년 동안이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당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못 팔면 또 나는 상급지 이동 안 된다라는 생각에 팔고 이동하시려는 분들이 좀 빠르게 가격을 좀 1, 2억 낮춰서 2, 3억 낮춰서라도 거래를 하시는 상황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그 토어 허재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토어제 이동하더라도 내가 장기간 이제 가도 될 곳으로 이동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시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좀 가격을 낮춰서라도 상급지 이동하시려는 분들의 어떤 거래들이 나왔다. 선매수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토어제를 갖다가 이번에 처음 맞는 곳들, 반포라든가 도곡이라든가 역삼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사실 약간 여유가, 반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상급지 이동은 갈 곳이 많지 않죠. 사실 그렇다 보니까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뭐 역삼이나 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물 자체가 그렇게 또 많은 아파트들이 많은 곳도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을 것이고요. 개포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래가 막 좀 가격이 더 올라가려는 타이밍에 좀 사실 거래가 걸려있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싸게 팔고 나가기는 또 조금 부담스러운 수요층이 또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만나서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좀 차분한 분위기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산과 송파, 잠시를 제외한 용산과 송파 같은 경우에도 사실 토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고 또 이제 뭐 거래가 막 활발하게 지금 막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매물이 엄청나게 많은 곳들도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뭐 급박한 분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일부 지역은 신고가가 나오면서 거래가 나온 것도 있는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묶이면 못 팔아, 못 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약간 그 상황 따라서 약간씩은 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아무것도 해당 사항이 없는, 여긴 적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마포라든가 해당이 없는 곳들, 성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약간 관망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기가 어떻게 되느냐, 저기 분위기를 좀 보고 판단해야지. 우리는 어차피 안 묶여 있으니 이러한 부분이 좀 많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 지금 더 중요한 거, 많은 분들이 이제 토어제가 묶이니까 우리가 한번 다시 뭔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어떤 피벗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 토어제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뭐냐? 바로 대출 규제인 겁니다. 사실은 지금 토어제가 너무 전면에 나와 있고 이 부분이 크기는 큰데요. 어떤 면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되느냐면 사실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 세대수가 있는 곳이 제일 1위는 노원구고요. 그 다음이 강남구예요. 의외로 강남구가 지금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이 일어나고 하면서 아파트 수 워낙 많은데 더 많은 아파트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두 번째로 많은 아파트 세대수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 3위가 송파예요. 자 그러면은 서울에서 아파트 숫자가 가장 많은 송파와 강남이 다 지금 뭐예요? 묶여버린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고 자유로운 거래가 묶였죠.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는 조금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강제적으로 자유로운 거래가 막혔을 뿐이지 사실은 이것은 어떤 시장의 가격을 누르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거래가 좀 막히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걸 제한을 두는 것이지만 사실상 강남 3구, 송파 그리고 서초와 강남구는 이미 되게 많은 가격의 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원래도 거래가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큰 악재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용산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고 판단하지만 안 오른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전세 가격의 어떤 압박이 지금 더 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그 많은 아파트가 있는 곳들에 신규 어떤 거래로 인한 갭으로 들어오시는 수요로 인한 새로운 매물이 생성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물건들에서 전세가 유통이 될 수는 있지만 신규 거래를 통한 새로운 전세 갭 투자로 인한 매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에 굉장히 급등을 야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강남 3구에서 전세를 거주하시려는 분들이 매물의 부족, 전세가 상승 이런 것들을 인해서 오히려 이제 그 주변 예를 들면 목동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괜찮은 급지에 있는 물건을 찾아 이동하시거나 내지는 상품성 좋은 이제 다른 주변의 마포나 성동 지역의 물건을 매수를 하실 수도 있는 환경으로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토지로 인한 가격의 눌림을 기대하는 건 전 어렵다고 보고 약간의 이제 워낙 조정이 될 수 있었던 강남권과 이런 지역들의 가격이 조금 차분해지는 좀 약간 상승을 조금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에 다른 지역들이 오르게 될 텐데 지금 사실은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힘이 더 센 건 바로 이 대출 규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작년 가을 이 대출 규제의 악재를 우리가 만나봤었고 그 힘이 굉장히 셌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이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거를 굉장히 좀 관심 깊게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게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벌써 은행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실대 은행의 대출 조건표를 지금 제가 가져와 본 것인데요. 3월 21일 기준으로 보면은 국민은행이 조건부 전세대학금 대출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강남을 지금 토어제로 묶었기
묶긴 하지만 강남 3구와 용산을 묶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갭으로 매수를 자체를 아예 묶는 것이 지금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자금 대출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이건 조건부 대출 안 된다. 조건부 전세 대출 안 된다. 이런 게 지금 나온다면 사실상은 신규로 전세 세팅하면서 갭으로 매수할 수 있는 걸 상당히 제한을 건다는 것이고 이게 강남 3구 용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사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경우잖아요. 근데 국민은행도 이게 지금 불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신한은행도 소유권 이전과 동시되는 것은 불가로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 소유권 이전 조건 불가. 그리고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서울 지역은 아예 한정해서 중단을 시켰어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뭘 생각해 보느냐? 그러면 이런 제한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것은 이걸로 인한 풍선 효과는 어디로 갈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은행도 소유권 이전 동시 잔금 조건으로 하는 거는 불가. 나머지는 가능하지만 그리고 농협도 서울 지역은 조건부 전세 대출을 중단합니다. 서울 다 두 개 다 보이시죠? 기업은행도 지금 조건부 전세 대출 불가. 제일은행만 가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갭으로 살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제한이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하실 분들이 이동은 대출을 받아서 움직이시는 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한이 많이 걸린다는 거고 그다음에 유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도 지금 제한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2주택 이상은 주담대가 아예 불가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1주택자 매도 조건부 뭐 이제 그 매도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의 제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어떤 대출의 제한이 우리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이게 더 지금은 좀 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작년 9월에 일어났던 일이 벌써 당겨서 지금 3월 4월부터 진행이 된다면 과연 이것들이 거래를 여태까지 폭발적인 거래량을 계속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강남 3구 거래 자체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많은 아파트가 있는 구역들의 어떤 갭 투자가 아예 안 되다 보니까 그것 자체도 문제인데 전세 자금 대출을 조건부로 제한하는 것 이것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출 규제, 어떤 대출 전체적인 총량에 대한 제한도 들어갈 것이고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제한도 들어가게 되는 이런 환경이 된다면 과연 우리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출에 대한 지금 그런 조건부 제한이 달림으로 인해서 조금 거래량 자체는 전체적으로 축소가 될 수가 있겠지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꾸준한 거래들은 좀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장의 방향은 굉장히 공급도 부족한 시장 속에서 지금 이렇게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제한이 또 생김으로 인해서 전세 매물도 또 공급이 끊기는 상황이 되다 보면 전세 입자분들 입장에서도 매수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또한 매매를 자극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풍선 효과 어디로 갈까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많은 분들은 이제 마포나 성동 댓글에도 그런 글을 달아주셨지만 그 지역이 왜 언급이 없냐고 하시지만은 사실 풍선 효과라는 것 자체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쪽을 눌러서 이쪽이 부풀어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가격이 많이 안 움직였던 곳이어서 눌렀을 때 이만큼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미 거기도 많이 가격이 부풀어 있는 곳이다. 그러면 그 풍선 효과를 기대하는데 조금 제한이 생기겠죠. 더불어서 지금 마포나 성동에 좀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물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가장 이제 이동을 하기에 가장 먼저 생각하시게 되는 곳이 사실 잠실권이거나 강남에서도 너무 무겁지 않은 물건들을 보통 보실 경우가 많을 텐데 사실 이 잠실 송파의 가격대가 만약에 지금처럼 그 전에 토어제가 지정되지 않았을 때는 시세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되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토어제로 인해서 시세가 더 튀어오르지는 못하고 홀드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위에 상단이 더 뚫어지지 못한다면 마포나 성동의 아파트들이 그 시세를 더 뚫고 가기가 힘들고 강남 잠실권으로 이동하시던 수요층이 또 여기도 토어지가 막힘으로 인해서 딱히 가야 될 어떤 상단이 약간 좁아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가격의 흐름이 많이 크게 튀어오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마포나 성동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곳은 구축이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안 오른 구축, 이런 지역들, 인프라가 괜찮은데 가격이 아직까지는 좀 괜찮았던 구축들, 이런 지역들은 제가 볼 때 수혜주를 좀 꼽아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외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강남권에서 좀 뭔가를 매수를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체지라면 목동의 재건축이나 여의도 재건축. 어차피 갭으로 못 산다면 차라리 그 자금에 내가 가능한 자금에 조금 대출을 보태서 움직이실 분들이 있다면 그런 지역을 조금 욕심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무겁지 않다라는 판단하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지역들과 더불어서 한강변에 자리하고 있는 아직까지 시세가 많이 안 튀어 올랐다라고 판단되는 광진구나 그다음에 동작구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 그 흐름이 이어받을 수 있는 그 다음 급지들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뭐 과천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이렇게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지역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좀 늘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악재가 터진 곳이 사실 뭐 위례 같은 곳인데요. 위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송파구로 들어가 있는 위례가 아닌 그 옆에 주변에 하남 그리고 성남으로 잡히는 위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거여 마천 지역이나 그 외에 이제 뭐 송파에 이제 뭐 가락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굉장히 좀 약간 악재가 터졌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지역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묶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규제거든요.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가 많은 지역들에 지금 이 자유로운 거래를 막아버림으로 인해서 이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라는 시한을 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전체를 다 묶은 것을 조금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들, 변수들 생길 수 있어서 일단 길게 보지 않았고 전체를 또 묶었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제한을 둔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뭐 뜨거울 수밖에 없는 지역들은 뭐 연장해서 계속 갈 수 있겠지만 거여 마천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위례라든가 또 강남에서도 뭐 세곡이라든가 내곡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많이 눌려 있었던 이제 조금 풀리려고 하는 양재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아마도 좀 뒤에 가서는 분리해서 풀어줄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지금 가격이 눌렸을 때 좀 접근해 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풍선 효과로 인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뭐 서울에서도 가격이 전이가 일어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출 규제 있었죠. 그래서 대출 규제가 만약에 서울 지역에 한정돼서 계속 연이어서 그런 제한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인천과 경기권으로의 이제 어떤 빠른 어떤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요층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뭐 경기권에서도 광교라든가 입지가 좋은 지역들, 수지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서울에 비하면 서울의 핵심지들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또 약간의 영향을 받으면서 가격이 좀 더 튀어갈 수 있는 환경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 대출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거주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한 흐름들 나올 수 있고 이게 또 영향이 번져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볼 때는 여러 가지 토어제도 걸렸지만 지금 대출에 대한 제한도 걸릴 수 있는 환경입니다. 결국 뭔가 하나 막 튀어 올라가던 시장을 살짝 조금 이렇게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인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악재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큰 시각으로 바라볼 때 지금 뭐 전셋값 상승 그리고 신규 공급의 물량 공급 제한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결국 시장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시장을 조금 잡아놓는 어떤 환경이 될 수 있고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조금 누르는 환경이 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무겁지 않았던 것들은 너무 튀어올랐던 상대적인 그 강남 3구와 어떤 특정 지역들의 어떤 흐름을 좀 따라가려는 힘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의 움직임을 좀 기대하고 그 어떤 흐름들을 계속 좀 따라가 볼 생각입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 아파트가 아닌 지역들, 아파트가 아닌 재개발이라든가 이쪽은 또 하나의 수혜지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을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제가 계속 정비 사업에 관련한 부분을 계속 날 세워서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흐름도 여러분께 계속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선 효과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게 그 라이브 시간에서 좀 언급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금토 양일간 세미나 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떤 변수가 생긴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정비사업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힘을 받아갈 수 있는 지역이 저는 정비사업 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곁들여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마련할 거니까요. 시장에 대한 지금 변곡점인가, 뭐 약간 지금 우리가 시장이 어떤 다른 전환되는 시장인가, 아니면 다시 눌리는 시장인가, 이런 것들 걱정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지역들, 어떤 선택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라이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시장이 뭔가 기회가 열리는 것 같으면 또 닫히는 것 같고, 열리는 것 같으면 닫히는 것 같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점차 적응해가는 힘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공포를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요. 사실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이 시장에 대한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쓱 풀어보았습니다. 저는 또 시황을 통해서 또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